선생님도 혹시 좀 손님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으셨을까요? 근데 옛날부터 그런 경우 많았어요. 제가 다른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변호사한테 물어본 걸 갖고, 이렇게 말하면은, 변호사마다도 시각이 다를 수 있어가지고, 좀 약간 논의할 만하다고 느껴지는데, 자기가 좀 알아봤는데, 이렇다더라. 라는 거를 들어보면, 보통 한 7, 8명 정도는 AI인 것 같더라고요. 단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도 좀 재미나게 써보면은, 법률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아직 좀 많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네이버나 어떤 블로그들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정보들을 좀 취합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답변을 만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공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그냥 스크래핑을 딱 해가지고 답변을 딱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정확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특히 이제 법률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가끔 써보면 이제 혹시 이런 판례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런 사례를 넣은 다음에 이제 판례가 있냐고 하면 있다고 막 그래요. 그 판례 번호를 받은 적도 있어요. 판례 번호가 없는 번호야. 네,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누군가가 블로그에다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판례 번호는 그냥 2025 가단에 1, 2, 3, 4, 5다 해놓으면 그냥 그거를 스크래핑 해가지고 판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몇 번 이제 겪으니까 모르겠어요. 법률 전문성에 있어서는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직원한테 리서치를 맡겼던 정보는 변호사가 검토를 다시 하니까 AI한테 어떤 리서치를 이제 검색을 했어도 그 진위 여부는 변호사가 다시 검토를 어차피 해야 돼서 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변호사들이 쓰는 AI 작성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서면 작성 프로그램. 저도 그거 맛보기 이런 거 7일 무료, 15일 무료 이런 거 해가지고 써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소송에 제출할 만큼의 퀄리티대로 나오진 않는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나홀로 소송을 굳이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들이 쓰는 AI 프로그램을 혹시 구독을 해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정도는 되는 거고, 근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퀄리티까지는 아직 한참 못 미쳐가지고 어떤 단어를 넣어가지고 토큰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걸 실제로 넣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다시 수정하고 수정해달라고 하고, 이 시간에 그냥 이제 내가 리서치 해가지고 그냥 내가 작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퀄리티도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 AI에 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서 만들어줘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주겠는데 의뢰인이 직접 오셔서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 대비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계약서 써달라 하면은 그거는 좀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능이 있고, 지능이 있으면 이제 판단 능력이나 어떤 창작 능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능력이 아직 이 AI 프로그램에는 없어가지고, 어떤 계약서를 검토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큰 뭔가 잘못된 조항이 들어갔다 이 정도는 이제 걸러낼 수는 있겠지만 이 어떤 조항이 내가 이걸 넣어가지고 나한테 되게 유효한 이제 효력이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런 상황을 AI가 스스로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창작성 있는 어떤 조항을 넣는다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판례 분석 같은 거는 이미 나와 있는 판례가 명확하면 그거에 대한 분석은 나름 잘 할 것 같아요. 판례가 사실 내용도 길고 그럼 판례에 대한 요점 뽑는 거, 그 다음에 그 정리하고 나름 분석하고 유사 판례 뭐가 있어 찾아줘 이런 거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프로그램 지금 나와 있는 게. 근데 그 이외에 어떤 창작성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1심 판결, 2심 소송 이런 거 할 때는 그 형태가, 소송의 양태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그때 어떤 뭔가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나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I가 대응을 못하지 않나.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김치냉장고를 샀어요. 김치냉장고를 사는 과정에서 걔랑 좀 문답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델명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써주고 하면은 그런 정보는 되게 정확하더라고. 모델명을 한 열 몇 개가 있는데 이건 김치통이 10개가 들어있고 상칸, 하칸, 중칸이 있고 이런 정보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런 거 가볍게 그런 거 내가 어떤 제품 살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체감이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다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되게 유사한 것 같지만 또 다르고 또 다른 것 같지만 또 유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랑 완전히 똑같은 사례가 뭔가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판례라든지 어떤 사례가 명백히 있다 그러면 AI 답변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상에 나랑 똑같은 사례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누구는 0.118이고 누구는 0.127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누구는 34%고 누구는 78%고 다 과실 비율이 1%만 달라도 사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약간 어떤 뭐 예측이나 어떤 창작이나 상상의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소송에서도. 그 새로운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뭔가 너무 명백하게 빤한 것들은 이제 AI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조금 특이하거나 뭐 특이하기까지는 않더라도 그냥 좀 달라. 내가 알던 판례랑 지금 내 사안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이제 도움을 받을 필요가 확실히 있죠. 뭐 같은 사건 명을 가졌다, 같은 범죄 명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뭔가 제출한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거나 불리하거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된다. 대표님 실제로 업무하실 때 방식도 좀 많이 바뀌었나요? 어떤 법이 있는 거는 알아요. 네. 근데 그게 막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거는 잘 기억을 당연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있는 법조항 어디 있어? 몇 조 몇 항이었지? 무슨 법이었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대답해 주니까 AI가 그런 건 도움 받아요. 그런 거 조사시킬 때 더블 체크 다 하세요? AI 받았을 때 AI. 더블 체크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세요? AI한테 어떤 법률 정보를 받았다. 근데 그거는 걔랑 이제 문답을 좀 더 해봐요. 이거 어디서 갖고 왔지? 어디서 뭐 발췌했지? 아니면 어디서 인용했지? 뭐 판례 번호는 뭐지? 이런 거 물어보는데 뭐 그 시간이 사실 내가 찾아보는 시간이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 누구지? 그 변호사 유튜브를 내가 봤었어요 얼마 전에. 새로운 새내기 변호사들은 AI한테 다 대체되고 있다 지금 이미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AI에 대해서 좀 활용을 못하나 싶은 생각 들었는데 엄 변호사님 또 왔잖아 얼마 전에. 엄 변호사님이 일하는 걸 보면은 엄 변호사님 일을 AI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과장된 거 아닌가. 결국에는 변호사를 꼭 찾아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좀 언제라고 보실까요? 그 내용 지금. 좀 Right now 지금입니다. 왜냐면 AI가 아직 법률 문제를 뭐 다룰 만큼 성숙하지 네. 못했고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례 번호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기사였나 어디서 봤는데 경찰에서 그러니까 송치해야 되는 사건을 불송치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사관이 AI한테 검색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판례가 그렇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했나 그래요. 이제 고소한 사람이. 그래서 이의 신청에서 다시 살펴보니까 그런 판례가 없었다. AI가 잘못 알려준 거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경찰 수사 결과가 바뀐 게 있었거든요. 네. 언제나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 상태로 뭔가 제출했을 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고 이제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AI가 맞는지를 좀 명백히 판단해줄 그런 이제 전문가 변호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굳이 쓸 어떤 효용을 찾자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대여금 청구 소송하고 싶어. 근데 100만 원짜리 갖고 변호사를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이제 소장이나 뭐 지급명령 신청서를 내가 직접 써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장의 그래도 완성도라든지 그런 게 좀 나을 수는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소액 사건에서 뭐 변호사를 선임하기 애매한 뭐 한 500만 원 미만 뭐 그런 사건들은 이제 AI 도움 받으셔서 나홀로 소송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전하겠죠 언젠가는. 판사도 안 하고 뭐 AI로 바꾸고 뭐 다 AI 검사도 AI로 판사예요. 바꾸고 그런 그렇게 AI로 바뀌기 어려운 너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한 명 한 명들이 다 너무 다르고 다 소중하고 이렇게 바라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AI한테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